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관계에 엄청 큰 쾌감을 느끼고 속금하게 맞으면 다들 좋다는 등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관계를 혐오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를 낳으신 부모님도 그런 관계를 통해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지만 제가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으로 역겹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도 하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끼고 키스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할 분위기가 되면 너무 힘들고 역겨워 대부분의 연애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세상에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성별이 다른 성별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맞고 때리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관계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나이가 20대 후반 끝자락에 들어서고 결혼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연애를 꿈꿨지만 관계 없이는 이어갈 수 없더라고요. 꾹 참고 전 남자친구 중 일부와 관계를 해봤지만 하기 직전 구역질이 올라와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야기한 후 자리를 피했고 다른 핑계를 대며 헤어졌어요. 서로 딩크라고 밝히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과 연애를 하더라도 임신과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였었죠. 이 사실을 저는 꽁꽁 숨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관계에 관한 제 견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순수한 저 컨셉을 잡는다며 뒷소문에 시달리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딱 3명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았죠. 저 포함 여자 2에 남자 2이었는데 다른 2 친구는 이미 각자 오래 만난 애인과 결혼을 했고 서로의 배우자들도 가끔 함께 만나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미혼인 남사친은 연애 없이 혼자 잘 지내더라고요. 가끔 다른 2 친구가 제게 그 남사친과 잘해보라며 놀리듯 분위기를 깔아줬지만 저는 친구는 친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사친과 둘이서 술 약속이 잡혔어요. 어쩌다 제 고민 이야기가 나왔고 결론 없는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죠. 다른 2 친구들은 기혼인지라 온전히 제 고민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속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남사친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사랑과 관계는 또 다른 것 같다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너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종류를 줄줄 읊고 나열해 준 것도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 덕에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며 자위하기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 술자리는 뭔가 묘했어요. 그 친구는 언제나처럼 절 위로해줬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 괜찮다 이야기해줬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늘 보던 친구인데 이유 모르게 조금 끈적거리는 느낌이 났죠.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좋아했다고. 그 전까진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행복한 연애를 하길 바래 자기를 마음 접었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저 막연히 주는 사랑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막연히 주는 사랑을 차고 넘치게 주겠다고. 그깟 관계 안 해도 좋다고. 자기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저와 사랑과 연애,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고백했어요. 저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죠.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연애 감정을 가져도 정말 괜찮을지 확신도 없었어요. 제가 당황하고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친구는 가지고 논다는 마음도 괜찮고 한번 시험해봐도 좋다고. 자기는 정말 오랜 시간 절 좋아했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안 만들고 그냥 제 곁에서 좋은 친구로 남아있던 거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제서야 의문이 들었어요. 친구는 마른 근육 몸에 꽤 잘생기고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친했던지라 그 이상의 관계를 생각 못했을 뿐 한참 동안 저는 입을 다물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좋다고 연애 한번 해보자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아니 이제는 남친이 된 그이는 정말 예쁘게 웃으며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정말 많이 사랑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남친은 정말 제게 관계 요구는 물론 그런 분위기도 만들지 않았고 함께 잠드는 밤이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무런 수작도 없이요. 본인이 으름장을 놓은 대로 차고 넘칠 만큼 절 사랑해주고 워낙 오래된 친구이니만큼 맞춰야 할 것도 없었어요. 주변 모든 친구들이 결국 둘이 만날 줄 알았다고 축하해줬고요. 그런 행복한 연애를 짧게 마치고 저희는 연애를 결심한 지 2년 만인 30의 초반 결혼식을 올렸어요. 요즘 유행하는 대로 양가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고 집은 저희 둘의 자취방을 정리하고 전세 투룸 오피스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결혼을 한 이유는 친구로 봐온 기간도 오래되었기도 했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이 친구라면 정말 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요. 사랑이 아닌 우정으로도 그런 확신을 느꼈는데 그 감정이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까지 더해지니 굳이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행복하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강아지 입양을 생각하다 우리끼리 조금 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다 결정하자고 결론을 짓기도 했었어요. 남편과 함께 국내 및 해외 여러 곳을 여행했고 저희 둘 다 커피와 책, 영화를 좋아해. 평일 밤에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심야 영화를, 주말 낮에는 북카페에 가 책 속에 파묻혀 행복한 주말을 보냈죠. 또 어떤 때는 주말에는 PC방에서 함께 하루 종일 게임도 했고요. 정말 친구처럼 재밌다가도 연인처럼 설레기도 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폰에 문자가 왔길래 읽어봤어요. 대충 형 입금했어요. 이번에도 진짜 좋았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해요. 저 형만 지명하는 거 알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는 걸 봐선 같은 남자일 거고 뭐가 좋은 건지 뭘 다음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특히 제 남편을 굳이 지명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싶어 남편에게 물어보니 왜 남의 문자를 함부로 읽냐며 버럭 성질을 내더라고요. 평소 제게 화를 내던 사람이 아닌데. 안 그러던 사람이 화를 내니 의심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라는 건지. 회사가 끝난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친구들과 게임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냥 게임하는 거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라고 할 텐데 왜 굳이 화까지 내면서 숨기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반차를 낸 후 남편의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별일이 없다면 서프라이즈고 있다면 뭐 PC방이나 당구장을 갔을 터이니 쫓아가서 놀래켜줄 심정이었죠. 평소 남편은 오전 10시 출근에 오후 9시 퇴근이었어요. 늘 야근이 있는 회사라 정상 퇴근은 6시지만 9시에서 10시, 더 늦으면 12시를 훌쩍 넘었죠. 업계가 그런 걸 어쩌겠거니 하고 있었고 저는 한 5시쯤부터 남편 회사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카페는 남편과도 자주 오던 곳이었고 저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때울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빨라도 8시 전에는 퇴근한 적 없던 남편이 5시 반에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제게 걸려온 전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10분 뒤쯤 어떤 차에 타더니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이 탄 차 뒤를 쫓았고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 모텔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건지 아님 성욕을 주체 못해서 사람을 부른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을 하던 중 남편과 함께 내린 사람을 보고 경악했어요. 그 사람은 남편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덩치가 더 좋은 한 남자였고 제 남편의 엉덩이를 만지며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그 남자에게 앙탈을 부리며 안겼고요. 배신감? 충격? 어떤 단어로 심정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고 10시쯤 되었을까? 남편이 어디냐고, 저번에 화낸 것 때문에 삐졌냐며 웃으면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한 일주일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친정에 들어박혀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라고. 남편은 본인의 성적 취향을 숨기기 위해 날 이용한 것이라고요. 그 결론을 내자마자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녹음을 몰래 켠 후 남편에게 물었죠. 숨기는 것이 있다면 모두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용서하도록 생각해 보겠다고. 남편은 할 말이 없다고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너 남자 좋아하니? 무슨 소리야 그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날 속였구나. 2년의 연애와 1년의 결혼 생활. 나는 완전히 노란한 거구나. 다 봤어.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그날 너네 회사 앞에 있었어 나.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한숨을 푹 쉬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자기 남자 좋아하는 거 맞다고. 그런데 완전 개인은 아니고 남자랑 하는 성관계가 좋은 거라더군요. 그리고 게이바에서 알바처럼 일하고 있다고. 돈 목적이 아니라 남자랑 자고 싶어서. 남자랑 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뛰는 거고, 요즘 한 손님이 계속해 자기를 지명하고 개인 번호까지 따가 연락하는 걸 제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그 손님은 블락했다네요. 자기가 사랑하는 건 저래요. 저도 남자와의 관계를 기피하지만 본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여자랑 관계는 기피하고 남자의 관계를 즐기지만 절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혀 한참을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하자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죠. 절 사랑하지만 남자의 관계가 좋다는 남편.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왜 제가 관계를 거부하는 것과 남편이 게이바에서 몸을 팔고 다니는 행위를 동일시 여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남자와 함께할 생각은 못하겠더군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절 이해해주고 구원해준 것이라 생각하는 그 남자에게 온갖 정이 다 털렸어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이혼 사유로 남편은 저를 사랑했지만 동성과 관계를 즐겼고 그 관계를 위해 게이바에서 몸을 팔았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타인과 관계를, 정신적으로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제가 단순히 관계를 기피하는 것과 동일시 여겼다. 나는 성을 파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마음이 없으며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기에 사기 결혼으로 신고하려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에게도 같이 알고 지내던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도 모두 같은 말을 했죠. 이게 무슨 아우팅이라고 하던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네요. 네, 법적 처벌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게이바에서 몸 팔던 남편에게 사기 결혼 당한 게 억울해서 주변에 이야기라도 하고 그 인간 몰락이라도 시키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몸을 파는 행위와 바람을 피고 불륜을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제게 책임을 돌린 남편을 혐오하는 것이죠. 남편은 그 후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퇴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와도 안전하게 이혼했고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장당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연을 끊자 하셨고요. 평생 게이바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성 관계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동성애자를 혐오할 생각도 성적 소수자를 혐오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저도 관계를 기피하는 소수자이니까요.
하지만 배우자를 두고 몸을 파는 행위를 두둔하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소중한 친구를 잃어 아쉽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매지 않고 혼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연애도 사랑도 결혼 없이도 충분히 혼자 행복할 수 있단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